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가공하고 거기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을 해서 다양한 기업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위트리 대표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두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네이버 NCP 파트너사로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같이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보통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가공을 하고 거기에 인공지능 엔진을 붙여가지고 기업들한테 효율적인 직원 관리 그리고 효율적인 서비스 관리를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기업에서는 이제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력들을 좀 재배치해서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보통 이제 기업들이나 의료기관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들한테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뭐 현대 커머셜 그리고 하나로 의료재단 다양한 기업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저희가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구축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가공하는 사업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료 데이터나 그리고 치과 쪽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덴티스트리를 구축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치과 쪽에 다양한 이 디지털 치과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니즈를 좀 취합을 해서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보통 치과에 들어가서 환자들이 이제 검진을 하고 이제 기공물들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뭐 임플란트든 기공물든 시작할 때까지의 모든 절차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가공하고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치과가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치과는 사실 아직도 아날로그적인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디지털 전환도 해드리기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치과를 운영하고 우리나라 치과뿐만 아니고 해외 치과까지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국이나 베트남 쪽, 동남아 쪽 치과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최근엔 원래는 이제 해외 치과 진출이 내년에 계획돼 있었는데 올해 또 기회가 좀 잘 돼가지고 일본 쪽으로 계약을 요번에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의료 데이터 관련된 기업에서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의료 쪽에 포커싱된 일들을 좀 많이 알게 됐었고요. 그래서 전자차트처럼 EMR이나 팍스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좀 깊었었고 그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 보니까 그 시장의 좀 문제점도 저희가 발견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장에 저희가 제공해 드리면 기회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제가 창업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 조사가 제일 먼저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창업을 하기 전 예비 창업자 단계 때부터 시장 조사를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 혼자 생각했던 아이디어나 제가 조사했던 이 시장들이 사실 되게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필드에 나가버리면 그 내용들이 정말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게는 자료 조사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병원들 원장님들 찾아뵙기도 뵙고 관련 종사자분들도 저희가 전국으로 다니면서 그리고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생각하는 요구도 또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시장도 판단을 해서 그 모든 걸 좀 취합을 해서 창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시장 조사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들과 좀 다른 부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계속 디벨롭해 가면서 좀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데이터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 데이터 토대로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점들이 요것만 수정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나가면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변수들을 다 적용하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수를 혼자 생각하다 보면 그 변수를 고민 못했다는 게 사실 제일 초기 때 제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저희 회사가 이제 보통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보통 제공해주는 벤처기업 인증이나 소셜벤처 인증을 좀 받았어요. 보통의 벤처 기업들은 보통 이렇게 혁신성이나 이 수익성, 재무적인 성과만 보고 있는데 소셜벤처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성과들도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를 가치 있게 만들고 또 그 가치를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또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의료 쪽에서도 그렇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들도 있고, 저희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미션이나 뭐 성과를 가지고 좀 궁극적으로 그러한 이 취약계층에 있는 것들을 문제점을 해결해보고 싶은 최종적인 또 미션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들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컨택센터라고 하나요? 콜센터 같은 경우는 감정적인 노동 소모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AICC 사업에서는 인공지능이 대신 이제 고객에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감정적인 인력 소모도 많이 줄어들 수 있고, 또 기업에서는 이렇게 인력 배치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비들도 많고 지출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되었던 것들이 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나 하는 저희만의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고객사들을 만나고 담당자분들 만나다 보면 저희 쪽으로는 개발적으로는 인식률이 얼마나 좋아졌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어떻게 경영 쪽으로 빠져들면 그 인식률로 인해서 그 감정 소모 노동자들의 이런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희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좀 해결했다라고 저희는 가치를 평가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힘든 거는 항상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걸 하나로 꼽자 하면 너무 많아서 꼽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항상 시간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제 창업 초기에는 빠르게 성과를 내기 위한 시간들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들 같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도약의 단계로 왔었을 때는 경영이나 자금 조달, 보통 기업들에서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들이 항상 부족하고 항상 시간에 쫓겨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좀 내성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한 2년, 3년 넘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일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한 번씩 연초, 연말 바쁠 때, 시간이 쫓길 때는 사실 그 시간에 대한 부담들이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창업은 시간과 싸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제일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사실 결혼을 하고 또 아기가 있다 보면 가정에도 충실을 해야 되잖아요. 둘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좀 많이 부족했던 것들도 있고, 또 일과 시간에 진행돼야 될 것들도 있고 일과 이후의 시간들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엊그제 2024년도라고 썼던 이 문서에 보통 쓰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좀 있으면 2025년도를 써야 되는 날이 오는 거 보니까 1년이 거의 한 달 만에 지나간 듯한 그런 생각들도 좀 들기도 들고, 그래서 이게 또 반대로 시간이 또 한정적이니까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MBTI 하면 계획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최대한 스케줄러를 확인하고, 또 요즘 되게 협업 툴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트렐로도 있고 노션도 있고 이런 툴들 좀 많이 활용해 가면서 나름 계획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이게 창업을 하게 되면 다 아시겠지만 이 계획적으로 흘러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변수들도 많고 하다 보니 처음에 생각했던 계획 외적으로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이런 사업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금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계획했다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보나 이런 데 신청을 했다가 보증을 받고 금액도 저희가 신청했던 금액이랑 좀 다르게 나올 때, 그럼 또 자금 계획을 또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기업들하고 계약을 했을 때는 또 보통 기업들이 계약을 하면 또 계약 금액도 낮아질 수도 있고 또 계약이 늦어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또 직원들 급여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변수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이나 계획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은 에러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창업을 준비하면서 국내 시장이 좀 좁다라고 느꼈어요. 되게 좀 한정적이고 되게 한 분야에 포커싱 돼 있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창업할 때부터 해외 시장을 좀 많이 고려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덴티스트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랑 그리고 동남아 시장을 많이 포커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산을 좀 대표하는 이렇게 수출의 중축이 되는 이런 좀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싶어요. 하나의 기둥이 되는 기업으로서 성장을 해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도 많이 진출해서 좀 부산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좀 성장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해외 시장을 저희가 고려를 했지만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뭐 언어적인 장벽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그쪽 문화나 그리고 정책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2년 3년 노력하고 계속 해외의 문을 두드리고 또 저희 쪽 네트워크들이 또 일본이나 미국이나 좀 동남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리니까 그래도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제 저희도 시작을 하는 단계다 보니까 해외 시장은 시작이 됐고 이제 그 첫 성과로 일본의 수출이 시작이 되었고 또 한번 경험을 해보면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뭐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을 좀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창업의 매력은 좀 계속 제가 배울 수 있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 창업을 했을 때는 진짜 못 모르고 그냥 사업자 등록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하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변수들도 많고 허들도 많다 보니까 모르는 분야도 생기고 이걸 공부하고 또 이렇게 기관들에서 멘토링도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뭐 세무, 뭐 법적인 부분, 뭐 기업 운영적인 부분 또 멘토링을 또 많이 해주시니까 그런 것들에서 좀 배움에 있어서 좀 되게 매력이 좀 느꼈었던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 배워서 제가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그 뿌듯함도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뭐 재무적인 이득들도 있겠지만 제가 못 모르던 제가 뭘 해서 계약을 했다라는 그 부분들 뿌듯함이 좀 많이 컸던 것들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창업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자유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사실 제일 큰 핵심이기도 하잖아요. 창업을 하는 핵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매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 들을 단계는 아니긴 한데 제가 좀 경험해본 바로 말씀을 드리면 좀 유연함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장이 정말 시시각각 많이 바뀌더라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 조사를 했을 때 그 이후에 또 실제로 시장에 나갈 때 시장이 변화됐었던 경우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실제로 필드에 나갔을 때 변수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제 계획과 안 되는 부분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계획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잘 넘어갔던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유연함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창업을 하고 뭐 자금을 융통하고 그리고 뭐 개발을 하고 제품을 만들고 실제로 마케팅을 하고 정말 많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이 과정들이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딱 부러지지 않는 것도 좋지만 좀 유연함을 통해 가지고 좀 변수를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성공을 제가 이루지 못했지만 제 그 과정에서 한번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단기적인 목표 설정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장기적인 목표 설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목표 설정하고 그걸 이루기 위한 열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열정만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연함도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적인 성과들도 충분히 이뤄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또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창업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창업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선택이거든요. 창업을 할지 말지, 그리고 사업자를 등록할지 말지, 돈을 빌릴지 말지 선택의 연속이었던 것 같았어요. 지금도 사실 저는 선택의 연속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연함을 가지고 또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내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그 목표로 향해 가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잘 하신다면 생각하시는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는 정했었던 것 같습니다.